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전 9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커서 2차 파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나흘 넘게 이어진 이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상황은 어떤지 서울역 연결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영 기자, 현재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역 대합실은 여행객들과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파업 종료를 앞두고 운행이 중단된 열차표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출근길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을 평시의 90%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철도 KTX는 87%,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86%, 수도권 전철 등 광역전철은 93%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운행 정상화 시점은 KTX 오후 5시,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복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고 차량 편성 운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역전철은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엔 95%, 퇴근 시간대엔 99%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파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경한 데다 노사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불편이 극대화되는 추석 연휴 기간만큼은 피할 거란 관측입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방문을 계기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다른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공고하게 결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한미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한미 양국은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3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지금 속보로 자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일째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명 이제 패널들 나와 계신데요.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또 취재 기자 연결되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정기남 대변인께서 뭐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으십니까? 뭐 들은 내용이? 저도 이제 아침에 7시 10분 예. 전후로 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건강상의 문제로 결국은 단식을 중단하고 예. 뭐 중단했다기보다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송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본인은 이제 계속 그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본인이 선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송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사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뭐 2주일, 3주일 가까이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정신적으로 버티겠다 하더라도 예. 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아실 것이고 이 상태에서 더 방치할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찌 되었건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간에 지금 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단식이 중단됐다고 봐야 되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가 되고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취재진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연결이 되면 바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오늘 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계속 물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만 이 건강 상태, 병원으로 이송된 이 상태가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렇게까지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 개개인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 의원들도 인간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뭐 판사를 만나라든지 결국 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런 몸 상태에서 구속이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정책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표를 던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윤 대변인께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대로 이어질 것을 보고 그 후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겠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예.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영장 청구 관련한 절차는 예. 예정대로 다 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속보를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의도 성모병으로 이동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식 19일째 이재명 대표 병원행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다. 구급차를 타고 이송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앞서 이 대표 영장을 치게 돼도 이제 회기내에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비회기를 두고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민주당에서도 저런 상황에서 영장이 오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에서 통과시키는 뭐 다수당에게서 결정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결적으로 생각을 하고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 투쟁 이전부터도 네. 체포동의안 표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당내 전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째 드디어 이제 결국은 목숨을 건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투쟁이 예. 과연 그런 이런 상황이 당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난주 의총에서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네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른바 정치 수사,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 이런 정적 제거 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기류를 감안한다면 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에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좀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측면, 네. 그 약속이 이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다음에 또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번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지난달 31일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시작돼 오늘로 19일째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장인 당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는 내부 판단하에 119 구급대를 불렀고 이 대표는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몸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단식의 지속 의지가 강했는데요. 어제도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 필요성을 알렸고 한때 119 구급대원을 부르기도 했지만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구급차가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1차적으로 이제 마상을 리포트에도 뭐 전화 연결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급차가 왔다가 취소됐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대표의 단식이요 이제 길어졌고 또 이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민주당은 주말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과 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 나왔죠. 이 목소리도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자, 민주당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를 결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단식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 출구 전략이라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좀 수용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수를 둔 배경 먼저 어디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 여당이 일체 어떤 조롱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이 어떤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더 이상 아직까지도 예.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뭔가 경고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른바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야당 내에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뭔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체 어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보이지 않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경고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역대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안 모두 처리 시한 만료로 이 폐기되거나 표결에서 무산됐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물론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정해서 준비는 하고 있으셨겠지만 이런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안 이런 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이 지속되는 거 이것과 연결돼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네.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고 요구사항도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는지가 모호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자체가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기 위해서 그 예. 처리를 저해하기 위해서
결국 방탄이란 얘기죠.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청구된다는 예상이 나오니까 이제 병원 가신 거는 가신 건데 네. 그 처리가 되는 그 시점 21일 본회의 이 정도에 맞춰서 또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처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당내 분위기를 조금 더 다잡아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시에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를 막고 예.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과정까지만을 본 그런 결정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상태인데 지금 얘기는 너무 큽니다. 왜 총리나 내각 관련한 총사퇴 요구를 이제 와서 하는 것이냐. 요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민생 중심 정치를 하라. 뭐 예.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온 요구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왜 9월 18일 이 시점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민주당의 요구 상당히 무리하고 또 명분이 없는 요구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고 명분이 없는 요구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을 계속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크게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달라진 않습니다. 것은- 병원으로 예. 이송되는 상황이지만 예. 오늘 제1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과정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면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다시 한번 밝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빠르면 오늘 중으로 한덕수 총리의 어떤 해임 건의안을 예. 제출함으로 인해서 소위 당내 어떤 반발 여론과 또 강경 여론을 대변하는 그런 흐름이 어떤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반발과 강경 노선이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여기서 뭐 일부에서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윤희석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얘기는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계속 이렇게 뭐 내각 총사퇴나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강대강으로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예. 뭔가 타협안이 나오고 그것이 성립이 돼서 이 갈등이 줄어들 텐데 민주당에서 결국 21일에 있을 본회의에 뭐를 올려서 표결을 할 거냐. 지금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서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생각한 게 예.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과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한 것과 예. 총리 해임 건의안이 서로 분리돼야 한다는 논리라도 민주당에서 줘야지. 안 그러면 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 갖고 있으니까 예. 부결시킬 수 있고 하나는 부결시킬 수 있고 하나는 뭐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 바를 생각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속보 올라온 걸 먼저 전해드리면 비서실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병원으로 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병행에 동행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 의식은 있는데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고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고 비서실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병원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의식은 있는데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병원에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의사분들 와서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렸죠. 그래서 더 간식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어가는 과정에 오늘 오전에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동행한 것으로 동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 의식은 있는데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지금 오전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국회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정기남 전 대변인 지금 아까 뭐 강경 노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9.19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올라오시고 또 상황이 변화가 여러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뭐 변화나 좀 국민의힘과의 어떤 해결 모색 이런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정부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 운행에 대한. 예. 그러면 정치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네. 최소한 예.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대해서 위로 또는 정치를 복원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예. 병원에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 뭔가 일말의 실말에도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예.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무시하고 이런 태도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1야당의 강경투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속에서 정치복원을 얘기하는 진정성은 어떤 한 구석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예. 이런 것이 결국 야당의 인식인 거죠. 예, 아니 부추긴다는 표현에 대해서 글쎄요. 그 전에 있던 상황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어떤 변화와 또 무슨 뭐 이야기를 이어간다나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냐는 걸 여쭤본 건데 그 변화가 없을 거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지금 이송된 상황에서 예. 결국 사실상 단식이 중단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병원에서도 건강을 회복하는과 동시에 예. 바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정부 여당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취재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단식 19일째를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내용이 좀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단식 중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지난달 31일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시작돼 오늘로 19일째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장인 당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는 내부 판단하에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밤사이 혈당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다면서 오전 7시에 면담할 때는 이 대표가 의식이 없어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동행한 당 지도부에 따르면요. 이 대표는 의식은 있지만 선망 증세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몸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단식의 지속 의지가 강했는데요. 어제도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의 필요성을 알렸고 한때 119 구급대원을 부르기도 했지만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구급차가 철수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혁진 변호사 또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우리 4명의 패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병원 이송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아까 정기남 대변인께서는 그대로 강경 모드가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게 예. 지금 핵심적인 것은 어떠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뭐 내각 총사퇴해야 되고 뭐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예.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사법적인 처리인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적인 처리와 관련해서 단식했다는 것 빼놓고는 법률적으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백현동 쌍방울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 공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연기가 됐지만 늦어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10월 달부터는 다시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역시 강한 모드로 계속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보시기에도 영장 청구는 그대로 스케줄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검찰로서
있어도 사실 여론을 살피지 않을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수사 자체에 대해서 각 진영마다 정파성이 있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 예. 일단 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 여론이 어떻게 그 향배가 흘러갈지를 검찰도 그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원래 18일 정도 오늘로 예정을 했었던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일단 제가 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오전 6시 55분경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송이 됐고요. 이송 당시에 이재명 대표 신체 증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여서 증상을 보인 상태입니다. 탈수의 정상.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으로 이송이 된 상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송된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이제 가장 걱정인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후에 병원에 이송된 후에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또 검찰의 일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과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요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의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선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 단식이 시작됐을 때부터 얘기 나온 게 뭐냐면 9월 25일이죠. 예.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되지 않으면, 즉 가결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이고 그렇죠.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체포되지 않는데 10월과 11월에는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25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 네. 그 표결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관련해서 뭐 판사를 만날 일도 없고요. 네. 사법 관련한 어떤 리스크를 떠안을 그럴 상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오늘 18일인데 네네. 병원에 가셨단 말이죠. 예. 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21일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재청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고 네네. 결국 그것이 12월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9월에서 12월을 생각해 보면 그 석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죠. 그때까지 석 달 이상 아마 단식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예. 적어도 그 영장 청구 관련한 국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12월 지나면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결국 9월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지 않는 상황, 야. 거기까지 상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 정도까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좀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요. 지금 아까 뭐 검찰의 이제 청구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청구는 그래도 뭐 오늘이 아니지언정 뭐 이번 국회가 시작돼서 이제 회의가 있는 날에 맞춰서라도 청구는 되겠죠? 어떻게 봅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습니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네네. 사람이 뭐 20일, 30일 그렇게 단식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오늘과 같이 오늘 아침과 같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될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서 네. 이게 그 불체포 동의안이 그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되지 않느냐 그 문제가 그 걸려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그 비명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신병 구속 여부가 예. 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의식은 있지만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치료가 돼서 금방 회복이 돼서 내용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지금 병원에 이송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의 대응은 그러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병원에 계신 동안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 네네.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내 지도부의 역할,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회가 또 당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의를 통해서 그런 두 최고위원회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아마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문제는 앞서 지금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정치적 고려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서 예.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면 청구를 해라. 신속하게 수사하자. 그리고 국회는 또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입장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것을 지금 예단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여야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해서 예. 자, 병원에 이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네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진영의 논리잖아요. 오히려 정부 여당의 책임자가 네네. 자 이제 단식 건강을 회복하시고 어떻게든 정치를 복원시켜 냅시다 라고 하는 관점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처리, 네. 그러나 정치 복원은 정치 복원 이런 투택으로 가는 것이 예. 국민적 저는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과 관련 없이 그건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도의적으로라도 병원에 와서 좀 권면하고 정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줬는데 장윤 변호사님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민주당 네. 대표가 요구한 것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뭐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총론격으로 좀 선언적인 의미에서 내각 총사퇴 등등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을 예. 단식의 어떤 출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예. 저 역대까지 이 정치 영역에서 단식을 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은 상당히 좀 낯선 풍경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해도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했을 당시에 예.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어쨌든 강대강으로 치닫는 그 상황은 인지를 하더라도 건강이 상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만류하고 권유하는 그런 예.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정치적인 풍경들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오는 발언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랄까요 손을 내밀다거나 협치를 하나의 출로로 삼는 이런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여서 예. 그래서 내일로 예정돼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의도 방문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나왔었지만 예. 한번 정부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에게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은 일단 국민의힘이 병원이라도 좀 찾아가서 김기현 대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찾아가서 어떤 정치 복원의 메시지는 남겨줘야 되냐. 체포동의안은 별개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예. 여론도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서 단식 중단을 직접 예. 찾아가서 촉구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단식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예. 과거에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네.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또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단식 자체의 명분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 사안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뭘 들어줘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구속영장 관련한 어떤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것을 제어해달라는 요구로밖에 안 들리고 뭔가를 정부 여당에서 들어줬을 때 예. 그것은
뭔가 또 사법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야당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단식 때 당시의 정부 여당이 보였던 그런 어떤 대책과 네.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뭐 김기현 대표가 뭐 병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위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도의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개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단식과는 다르다. 이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이 청구하는 게 백현동하고 대북송금하고 이제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체포안을 보내겠다는데 이 두 개는 왜 묶여서 보내는 거라고 보는 제가 겁니까? 봤을 때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배려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 심사를 2번 받아야 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을 각각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한 번은 수원지법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대장동 재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지 않았으면 네네. 일주일에 2번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받았지만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내일도 대장동 재판이 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6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백현동하고 마찬가지로 2번씩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도 부족할 만큼 닷새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데 그걸 몰아주니까 지난번에 그 대장동하고 그 제3자 뇌물죄 성남FC하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그 배려를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면 그럼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시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렇게 단식을 할 만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은 결국 이것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줘가지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고요. 법원이 뭐 당장 그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기력도 회복하지 못하는데 기회를 그렇게 빨리 잡겠습니까? 뭐 여유 있게 뭐 한 10월 중에 잡고 기력이 회복된 다음에 영장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가 막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 영장 때문에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구도 아닌 당사자 본인과 민주당에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결이 돼서 재판부에 가서 영장실질 제대로 받아라. 이러면 깔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미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대변인이라든가 두 분 대변인 또 정혁진 변호사 일단 국회에 오면 부결될 거란 이야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 다시 불구속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영장을 한번 이게 부결이 된다면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검찰이 누누이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백현동도 그렇고요. 예.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돈이 건너간 사실, 백현동 아파트의 부지에 어떤 종상향이 있었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다만 법리적으로 이게 배임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영장 실질 단계에서 법원 앞에 갔을 때 과연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여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가결보다는 부결적으로 좀 무게축이 쏠리는 그런 뭐 양상으로 가겠지만 영장 실질을 받아보더라도 사실 기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실질을 예. 대편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각될 얘기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에서 기각이 되면 그거는 과연 그 얼마나 많은 그 공감을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써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 뭐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말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법률가인데 그 본인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입원으로 일단 그 사법 일정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뭐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사법 일정이 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글쎄요, 이제 검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선 당장 오늘 또는 이번 주 중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게 가장 우선 1차적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정혁진 변호사가 검찰의 배려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낯선 표현입니다. 정치검찰이 1년 2개월 이상 동안 제1야당 대표를 기어이 구속시켜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행태로 아마도 국민들은 바라볼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투쟁 끝에 드디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입니다. 기어이 구속시켜야만이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국민 여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반대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든 부결의 상황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법원에 따라서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근데 이것을 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단식에 임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대표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취재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결국 이송이 됐죠.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윤만 기자 나와 있죠? 좀 전해주시죠. 네,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7시 15분쯤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이 대표 단식은 지난달 31일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시작돼 오늘로 19일째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장인 당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는 내부 판단하에 119 구급대를 불렀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밤사이에 혈당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다면서 오전 7시에 면담할 때 이 대표가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탈수 증세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동행한 당 지도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식은 있지만 선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몸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그동안 단식 지속 의지가 강했었죠. 어제도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 필요성을 알렸는데 한때 119 구급대원을 부르기도 했지만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구급차가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상태 악화로 비서실에서 바로 구급대원을 호출했고 이 대표가 먼저 병원에 가겠다고 뜻을 굽힌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취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 대표 병원에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의 전화 연결로 좀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혈당 수치가 낮아져서 의식이 없어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끝끝내 원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고에 의해서 지금 이송이 된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병원으로 지금 이송된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6시 55분경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였고 아까 좀 잠시 전에 드렸습니다만 혈당 수치가 낮아서 의식이 없어 보였다는 주변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병원행을 뜻을 안 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건강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어제부터 이제 즉시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고 권고를 한 상황이죠. 아까 지금 전에도 아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끊겼습니다만 전혁진 변호사께서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묶어서 한 것이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주셨는데 왜 그게 배려인 것이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았으면 이번 주에만 재판이 3번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일하고 금요일날 재판 2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대장동하고 성남FC를 분리해서 기소하지 않고 묶어서 기소했기 때문에 3개예요. 만약에 분리했으면 이번 주에만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더구나 서초동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성남까지 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현동하고 쌍방울 이 2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 사건인데 그다음에 이제 법원도 다르고 수사한 검찰청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성남FC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판을 한 번에 이렇게 끝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 절차적으로는 사실 상당한 배려를 갖다가 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오늘 출국을 합니다. 출국한 후에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가기 전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나는 건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1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 그것이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만 인정해서 대통령이 상대를 해야 하느냐, 국민의힘이 그 관점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재판을 여러 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고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사건 수사, 검찰과 관련된 얘기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처럼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상정을 하고 뭔가 정책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혜비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가 또 용산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단식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최후의 뭐 보루긴 합니다만 이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단식이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조인이시라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검찰 수사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혐의가 특정되고 있지만 제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피의자였기 때문에 손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최장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부담이 될까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야당의 협치를 또 받아야 되는 대선과도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협치하겠다. 야당과도 손잡겠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검찰 수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지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이자 피고인인데 그런 분을 만났다. 그러면 만약에 형량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더 세게 한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봐줘라.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결정이 나오든 저렇게 결정이 나오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영장실질심사 나와가지고 영장 기각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정치가 막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문이지 예. 다른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지금 범죄 혐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걸 근거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행복하지 못하겠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 자, 단식 투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죠. 왜? 자, 왜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느냐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정치를 복원시켜야겠다. 예. 자, 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보내서라도 또는 대통령실의 수석을 보내서라도 예.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주고 무슨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단식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치 시작의 저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걸 언제까지 범법자라는 논리만으로 예.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꼭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지석 대변인께 기회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 앞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박찬대 의원도 있고요. 권칠승 의원도 있고요. 지금 335 모여서 지금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겠죠. 방금 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모습, 지금 현지 상황, 현지 화면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대표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 19일째 만에 건강 악화된 단식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결책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 개인 비리로 묶여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확한 사법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식해서 단식 상황 이후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월 1일에 단식 시작하셨는데 그 이전 상황 조금만 돌려보면요. 네네. 왜 9월 1일 날 갑자기 단식을 시작했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 처리, 즉 검찰서가 막바지로 가 있고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해지니까 단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2월 27일에 최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때 부결을 했고 그때 논리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2월 27일에는 그럼 왜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네. 그때 사법 리스크와 검찰 수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막혀 있는 것, 이것은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2월 27일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판사를 만나게 했어야 한다.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면담도 불가능하고 예. 지금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네 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경남 해안으로는 아침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높은 산지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다소 덥겠고요.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